우리나라의 국제관계를 쭉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때는 중국 중심이지.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시 여겼다. 자, 20세기 초가 되면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게 1910년이죠. 1910년에 식민지가 됐고 광복은 45년에 돼서 곧 남북 분단되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6.25하고 53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쭉 냉전체제였죠. 냉전체제는 소련과 미국 중심의 정치 질서, 국제 질서인데 그때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었죠. 그러다가 60년대까지 쭉 냉전하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 80년대 후반이고요. 그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북방외교다 그랬죠. 자, 북방외교는 66페이지에 보시면 탈냉전과 한국 외교에서 북방외교를 하게 된 어떤 국제정치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쭉 냉전이 지속돼 오다가 80년대에 특히 85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추진한 정책이 개방 정책이랬죠. 러시아어로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혁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 다음에 개방 정책은 글라스노스트. 자,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동서 간의 화해 분위기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동은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 서는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탈냉전 때 꼭 외워야 되는 연도 3개, 89년, 90년, 91년입니다. 8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0년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 그 다음에 91년에 소련의 공식적 해체. 사실 91년 12월 소련의 공식적 해체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해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자, 이러면서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해서 89년, 90년, 91년 국제정치 질서 외우시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 북방외교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외교야. 대공산권 외교.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 맺는 게 북방외교입니다. 그래서 북방외교를 펼쳤던 시대에는 노태우 정부라고 꼭 써놓으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도 역시 89년부터 외우면 되는데 92년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겠죠. 89년에 헝가리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90년 소련과 국교를 맺고요. 91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북한 역시 정식 국가이고 두 나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청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2년에 드디어 중국과 수교를 맺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우리랑 수교를 맺고 있었던 대만은 단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쭉 한번 봤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80년대 후반 탈냉전까지 봤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한이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도 우리나라 휴전선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아직 우리나라 저 위에 국경을 맞대고 우리나라 아니고 북한이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소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미군 부대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오른쪽 옆에 우리의 통일이 가장 싫다라는 일본도 있고 국제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측면에서 먼저 보죠. 안보 측면, 미국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등 우방국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랑 일본을 같이 묶으려고 하는데 우리와 일본은 묶여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직 일본은 전쟁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근데 이 두 나라를 자꾸 묶으려고 해. 왜? 미국은 자기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미국의 압박이 심각하지. 게다가 또 아직 주한미군이 남아있고. 반면에 중국 무시하기 힘들죠.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해서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주시한다.
중국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압력을 넣고 있죠. 미국도 압력을 넣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을 방어 레이더 기지를 만들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네 앞마당에다가 자기네를 들여다보겠다고 만드는 거니 당연히 제재를 가할 거고, 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니 미국은 또 뭐라고 할 거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왜 누구 편을 들어요? 우리 편을 들어야죠. 우리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잘 해야죠, 외교. 북한이요? 복잡하지. 핵 개발로 한반도의 동아시아 전체 안보를 위협한다. 맨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미사일을 막. 사실 근데 그 미사일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가 실험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핵미사일을 갖겠다고 실험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에 미국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민감한 게 아니고 미국이 민감한 겁니다. 네. 중국? 안 좋겠죠. 중국도. 자기네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까지 갖고 있으면. 자, 어쨌든 안보 측면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복잡하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만 세우면 된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닌 우리 편이다. 무역이요? 자, 무역과 안보가 섞이면 골 때려주죠, 이제. 사실 무역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각국의 취약산업은 타격을 입고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뭐 무역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 측면에서 역시 이제 중국과 일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의하면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이에요. 일본 역시 역사적 측면에서 백제와 신라가 자기네 역사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여전히 뭐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다. 해서 역사 문제도 역시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이 너무 강대국들이 많아요. 중국은 GDP 2위 국가고요. 그렇죠? 일본은 GDP 3위 국가입니다. 2위와 3위가 우리 옆에 있고요.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그 다음에 위에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이 있어요. 좀 적당한 나라들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베스트가 붙는 나라들이 있어서, 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미국은 급부상하는 어디? 중국.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군이 그 일본 함선이었나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무슨 기념식 같은데 참석을 해서 경례를 하는데, 일본 해군에 걸렸던 깃발이 우길기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걸었던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쟁 범죄 국가가 걸은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냥 2차 대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던. 그러면 그 전쟁 깃발에 대고 우리나라 해군이 경례를 해서 논란을 빚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그것도 일본의 전쟁 범죄 깃발에 대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깃발에 대고 경례를 할 수 있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정부 관계자 얘기가 그거는 우길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일본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의 경례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얘기 같죠. 내가 바람은 애는 만났는데 바람은 아니야. 내가 돈을 훔쳤지만 도둑질은 아닌 거죠. 그런 영혼 이탈 합법을 써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우리랑 일본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얘네는 어떤 애들이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거였는데, 미국은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인과 그 다음에 일본인들 밑에서 일했던 친일 부역자들을 그대로 관리로 썼어요. 왜? 걔네는 뭐 우리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네가 편하게 쉽게 자기네 말 잘 듣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친일파들을 싹 다 썼죠.
그러니 뭐 지금 일본과 잘 지내란 정도가 아니지. 하라는 건 뭐. 왜?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자기네 나라 이익이 최우선이니까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칠레,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란 나라가 나오지. 칠레 발표하고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50여 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합니다. FTA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자유주의 프리, 무역 협정이에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쓰셔도 되고 FTA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칠 FTA를 가장 먼저 체결했습니다. 자, 이거는 FTA는요. 일종의 뭐야? 자유무역 협정이랬지. 마지막에 협정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자, 국제법에서 뭡니까? 조약입니다. 조약. 당사국들만 제한하는 조약입니다. 자,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쳐 그게 뭐라고요? 동북공정이죠. 그럼 선생님, 중국은 왜 이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북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남한이 있고 나라는 두 개인데 북한과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두 개의 나라도 꽤 있어요. 몽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몽골 볼게요. 여기 중앙에 있는 몽골. 자, 몽골도 외몽골과 내몽골이 있는데 이 내몽골 여기가 외몽골인데 외몽골은 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몽고입니다. 울란바토르를 수도로 하고 있는 그 몽고 국가고요. 내몽골은 중국의 한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이 내몽골이 중국의 한 주가 돼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몽고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북한 위에 여기 간도에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가 있어요. 그러면 내몽고 자치주나 조선족 주나 본토가 있는 중국의 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족 이 자치주 같은 경우는 조선족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조선인이에요.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인데 남북한 분단되기 이전의 나라지. 그러면 여기 조선족 자치 중국의 한 주지만 본국이 살아있어요. 아직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그럼 나중에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 조선족 자치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아니면 이 나라로 가겠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를 뺏기는 영토가 사라지는 건데 절대 막아야지. 그러니 그 전에 이미 야 니네는 독립을 할 필요가 없어. 고구려나 발해가 다 중국의 정부였는데 뭘 독립을 해. 그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 동북공정이 과거에 관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요. 우리나라 국제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 어떻게? 웬만하면 전쟁이 아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외교적 해결하자. 그 얘기고요. 외교적 해결. 분쟁하지 말고 합의하고 협상 통해서 다음 당사국이 직접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좋다. 만약에 당사국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제기구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식도 외교적 해결 방법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위한 우리의 외교 방향. 우리는 이제 다자간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우리한테 가장 큰 외교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뭘 해야 돼요? 종전협정을 맺어야죠. 휴전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통해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일단 징병제부터 없애야죠. 우리가 휴전에서 종전협정이 되면 지금의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특히 북한은 뭐 남녀 모두 징병제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이 한창 청춘을 즐겨야 될 이 아이들을 징병제를 끌고 가는 이건 정말 국가적인 소모입니다. 선생님은 종전협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종전협정을 하면 전쟁을 끝내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징병제를 풀어야죠. 없애야죠. 선택을 해야지. 뭐로? 모병제로. 군대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일종의 직업군인처럼. 그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방국가의 동맹에 기초한, 근데 이 한반도의 종전협정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다시피 휴전협정을 할 때, 한국전쟁이 끝나는 이 휴전협정을 할 때 사인을 했던 게 남한 정부가 아니야. 그때 이승만 정부는 절대 안 된다.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사인 안 했어요. 그래서 남치결 대신해서 사인한 게 유엔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우방국가, 동맹에 이런 주변 국가들의 뭔가 협력이 있어야 돼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야 된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 외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땡땡은 분쟁 당사국이 직접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여기 봐봐요. 분쟁 당사국이야. 분쟁하고 있는 나라가 직접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뭘 끌어내는 거야? 합의.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외교적 해결이라 그래. 대화를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하는 걸 우리는 외교적 해결이라고 말하죠. 외교적 해결. 단어 봐두세요. 외교적 해결이라는 단어. 다음, 국제 분쟁의 이 해결 방법은 분쟁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그 다음에 나와 힌트가 국제법,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건 사법적 해결이죠. 이건 외교적 해결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사법적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건 양보와 타협해서 합의하는 거고, 합의하는 게 외교적 해결이고, 국제법을 통해서 분쟁 해결하는 건 사법적 해결이라고 불러요. 다음,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고자료 볼게요. 168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제문제 해결 방법,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1번 봅니다. 분쟁 당사국 간의 주체요. 직접 교섭.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분쟁을 하고 있다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제3자 없이. 당사국이 직접 교섭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이 너무 사이가 나쁘면 제3자가 개입하죠. 혹시 여러분 그런 국제뉴스 본 적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현재도 계속 전쟁을 진행 중이지만 그 두 나라의 어떤 종전을 끝내기 위해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 대통령이 갔다, 영국 대통령이 갔다 이렇게 제3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양보를 하고도 싶지 않겠죠. 누가 양보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는 제3자가 들어가는 거죠. 제3자의 개입. 그래서 우리는 제3자를 통한 어떤 정치적 해결 방법이 있다. 중개, 심사, 조정 등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다? 국제 재판이 있죠. 우리는 이 국제 재판을 이렇게 배웠죠. 사법적 해결 이렇게 말했죠. 사법적 해결. 이때 국제 재판에 관련되는 기구들이 우리가 배웠던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해양법 재판소,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도 우리가 봤습니다. ICC,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등등이 있다. 요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조선 이전에 중세시대 때 어떤 외교, 이게 바로 분쟁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그쵸? 외교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했던 아주 대표적인 예였죠?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 우리 문제 봅시다. 과거 조선은 중국과의 관계를 했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 나라와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 쓰시면 되고요.
70년대입니다. 70년대 냉전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차츰 공산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역시 중국.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북한의 핵개발이죠.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지.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칠레, 한칠 FTA라고 그랬죠. FTA 체결했다. 중국은 동북공정 앞에서 풀었었죠.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땡땡 해결은 분쟁 당사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외교적 해결이었죠. 외교적 해결. 그 다음에 분쟁 당사국이 외교적으로 적절한 해결을 찾지 못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 주사하는 사법적 해결 방법도 있고, 외교적 해결은 개별 국가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복습할게요, 이제. 고생했어요.